신강산 전 선거운동 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고파스에 올린 고발글에서 작년 고대공감대 선거운동 본부가 총 5가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황순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총학생회칙 중 선거시행세칙 제12조 1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책임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그 밖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강사 씨가 작년 11월 말에 캡처한 사진을 보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황순현 씨를 비롯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정우진, 박종찬 전 총학생회장, 정영기 전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후보자였던 최종훈 현 총학생회장과 이나영 현 부총학생회장까지 같은 대화방에서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일부가 비공식적으로 고대공간대의 선거활동을 도와준 것으로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종훈, 이나영, 박종찬 관련인은 회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박종찬 씨는 대화방이 고대공간대의 핵심 인물 사이에 친목을 목적으로 선거 전부터 존재했었으며 선거가 시작된 후 이나영 씨를 방에 초대해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누었고 선거가 끝난 후 내용이 누설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회장단이 다음 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을 맡고 총학생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정치적인 인맥으로 학생회장의 입 후보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활동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제도적 현실입니다. 선거시행세칙 제51조 4항에 따르면 유인물은 해당 만부 이내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강산 관련인은 당시 고대공감대 선거운동본부는 3차 리플렛을 12,000부로 뽑을 것을 논의하였고 실제로도 발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차 리플렛 인쇄 당시 한 상자에 1200부씩 10개 상자를 주문했다고 하며 그중 1200이라고 쓰여있는 상자 하나를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문을 담당한 선본원에게 박종찬 전 총학생회장이 시켰다고 증언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훈, 이나영 관련인은 실제 1만 부 이상 배부를 하지 않고 신강산 선본장이 일부를 버리기도 하였으나 12,000부 인쇄를 논의한 것도 사실이고 발행도 진행하여 회칙을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박종찬 전 총학생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46대 선거 당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박종찬 전 총학생회장은 46대 선거 당시 45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는 총학생회칙 중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해당합니다. 신강산 관련인은 자신이 직접 찍어 올린 대화방을 증거로 제시하여 박종찬 전 총학생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2012년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진에서 박종찬 관련인이 작년에 무엇을 하면서라고 한 말에서의 무엇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뜻하며 그 행위는 선거운동본부 리플렛의 디자인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행위로 선거시행세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박종찬 전 총학생회장은 46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고대공간대 선본이 본인이 만든 리플렛 양식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자료이며 선거 때 쓰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선거를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네 번째, 카카오톡 선거 동료 사건입니다. 작년 선거 당시 고대공감대와 위켄 선보는 온라인 외에 카톡이나 메신저에서의 선거활동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전 고대공감대 기획국장인 신유정 관련인은 이 합의를 어기고 선본원들에게 고대공감대에게 유리한 투표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선거 당시 동료 의혹이 제기됐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거운동 본부장이었던 신강사 씨는 자신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사항이었으며 이나영 부총학생회장에서 신유정 기획국장의 루트를 거쳐 선거 동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훈이는 신유정 관련인이 선거에 대한 불안함으로 독단적인 판단하에 동료를 요청했던 것이며 부선본장이 이를 알게 된 후 선거 동료를 중단하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후보단과는 합의가 없었으며 신유정 관련인은 중훈이의 결정에 따라 사과대자보를 게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강산 관련인은 중훈이의 질문에 선거운동 본부장 당시 선거 동료에 대해 몰랐다고 답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마지막 의혹은 졸업앨범 업체 리베이트입니다. 2012년 당시 제46대 고대공감대 총학생에서는 졸업앨범 업체 선정 과정의 권한을 학생처로 위임했습니다. 리베이트란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상품 대금으로 지불한 액수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여기서는 선거 홍보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대신에 졸업앨범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거래를 뜻합니다. 이나영 부총학생회장의 발언을 보면 졸업앨범 촬영업체에서 선거 홍보 사진 촬영을 무료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학생회는 직접적인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업체는 과거 졸업앨범 제작업체였던 세븐칼라에서 나와서 새로 개업한 스튜디오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처에서 졸업앨범 업체 선정 업무가 인계되었기 때문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학생처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박종찬 관련인은 07년도 고대공감대가 이전 총학의 리베이트를 밝혀냈고 그 이후로부터 비자금이 아닌 전학대회 비용 등 학생회비에 포함시킨 만큼 리베이트는 절대 없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신강산 씨의 의혹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의무 위반, 두 번째 3차 리플렛 12,000부 인쇄, 세 번째 박종찬 전 총학생회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당시 중립의무 위반, 네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 선본에 유리한 선거 동료 여부, 다섯 번째 졸업앨범 업체 리베이트 의혹입니다. 현재 중앙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1번, 2번, 4번 사안에 대해서 관련인의 사과가 나온 상황이고 3번 사안에서는 박종찬 전 총학생회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 사안에서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KUTV에서는 신강산 관련인이 제기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화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UTV 뉴스였습니다.